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일 개해 첫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7년 망골례를 행하고 군신의 조회를 받다. 임금이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군신의 조화를 받으니 각도에서 전문과 박무를 바쳤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일 개해 두번째 기사 사신 오양과 왕흠을 맞아 잔치를 열다. 우부승지 강석덕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오양이 이르기를 저는 전하에 덕으로 잘 있습니다. 단 오늘은 중국에서도 정조절이라 하는 날이니 내 일찍이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 하니 석덕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나가면 찬바람을 쏠까 염려되었니 낮이 되거든 나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한낮에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을 보내어 두 사신을 청하고 임금은 건정문 밖에 나아가 건정전으로 맞아들이었다. 두 사신이 각기 수파 단자 2필씩을 바치니 흑마포 10필과 백저포 5필씩을 각각 회사하고 또 초피 2염을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 날이 저물자 건정문 밖에 화봉을 설치하고 임금이 두 사신과 같이 건정문에 나아가서 관람하니 야인들은 모두 와서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2일 갑자 첫번째 기사 이만주 관아의 수옴 등 4인과 알타리의 동막내 등 8인의 거류 정원을 묻다. 좌참찬 황보인과 좌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관번 정년 민신과 같이 파저강에서 잡아온 이만주의 관아 여자인 수엄 등 4인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에 대하여 원하는 뜻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본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그 지아비 복라올에게 붙여가게 하고 또 알터리의 동막내와 마구 엄파 등 8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에 대한 뜻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므로 곧 공초를 받았다. 뒤에 오는 알타리에게도 그 정원을 물어서 공초받기를 모두 이 예에 따라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3일 얼축 첫번째 기사 도승지 조서강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다. 오양이 말하기를 들으니 전하께서 평안치 못하시다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서강이 대답하기를 그늘에 전하께서 감기로 인하여 잠깐 편안하지 못하셨으나 진서는 평상시와 같습니다 하였다. 양이 이르기를 나는 전하께서 명나라 조정을 공경하고 소중히 하시며 우리들 대접을 위하여 마음을 쓰시어 감기를 얻으셨나 염려하였더니 지금 제상의 말을 들으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3일 얼축 두번째 기사 황보인 김종서 이승손 등이 어허리 등을 불러 알타리의 수요를 묻다. 좌참찬 황보인 예조판서 김종서 좌승지 이승손이 예조에 가서 어허리 등을 불러보고 현재 있는 알타리의 수요를 물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3일 얼축 세번째 기사 무진군 손민이 북도에서 살기를 꺼려 목을 매니 그 장자를 대신 보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무진군 사람 손민이 북도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 목며 죽었사오니 그 장자 손충경을 대신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4일 병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4일 병인 두번째 기사 알타리의 합부팔 등 9인을 사신에게 보내고 거류 정원을 묻다. 황보인 이승손에게 명하여 정년 민신과 같이 알타리 합부팔 등 9사람을 사신에게 보이고 거류에 대한 정원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옮겨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4일 병인 세번째 기사 이인화가 어머니의 상제를 마치고자 사직을 청하다. 지나간 을묘년에 아비가 죽고 얼마 아니 되어 곧 종군을 명하시었고 이제 모상을 당하여 또 기복의 명을 내리시니 신같은 미천한 몸으로 두 번이나 큰 은혜를 받음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절충의 재주도 없고 또 국가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바도 아니온데 만약 또 귀복을 하게 되면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누가 될 것이며 공사에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무지한 무부이오나 성효의 천성이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오리까. 이미 아비에게 자식된 정을 펴지 못하였고 또 어미에게도 정을 펴지 못하여 불효함이 이에 이르니 낯이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이 여막으로 돌아가 상제를 마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절충은 적을 막아서 적을 쳐서 막음이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승도들의 안거회를 법으로 금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거기 대학의 치국 평천하장을 상고하오니 이르기를 재물을 생산하는데 대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소비하는 자가 적게 할 것이며 일하는 자는 빨리 하고 쓰는 자는 천천히 쓰게 한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세의 재물을 다스리는 도리요 불시의 가르침도 청정과 과욕으로 마루를 삼고 산골짜기에 자취를 감추어서 새의 짐승과 같이 무리를 지으며 풀잎으로 옷을 하고 나무 열매를 먹을 뿐이오니 어찌 포식 난이하여 큰 집에 편히 살게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 스승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무행한 승도들이 권문을 싸서 받들고 중외에 횡행하면서 이르기를 아모절의 안거 간사라고 하면서 인연과 화복의 설을 허황하게 퍼뜨려 백단으로 속이고 깨어 혹세 무민의 행동을 하니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대부로서 유식하고 계명한 자도 혹 눈이 어두워 의심을 하고 평소에 교만하고 인색 비루한 자나 호상으로 장사함이 있어 턱걸만한 이해에도 무섭게 계산하던 자들도 안거방성의 일이라면 제사나 유무를 헤아리지 않고 가산을 다 기울여 털어서 사원에 시주하기를 오늘날 오히려 남에게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하찮은 지아비와 지어미들도 집에 아무런 저축도 없으면서 쌀말과 배짜트리를 내어주려고 애쓰오니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모여서 거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간의 재물이 가만히 다 녹아 들어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도들이 재물을 탐내고 얻게는 만족함이 없으니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실로 부국의 겁탈하는 피해보다 심하고 국력을 여비게 하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또 천지간에 생산되는 재물은 제한된 수량이 있어서 이것이 관에 있지 아니하면 민간에 있고 민간에 있지 아니하면 관에 있는 것인데 안거회에 소비되는 재물은 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쓸모없는 곳에 버리는 것과 같은데 아깝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성조가 시작된 이후로 밝은 정치가 거듭 흡족하여 평화한 세월이 오래 이어져 왔으므로 인물의 성함은 옛날보다 배나 늘었으나 산천이 험하게 가로막혀 있으며 토지는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군량도 넉넉하지 못하고 민생들도 풍족하지 못한데 저 숨어 다니는 중들은 눈으로 오곡이 무엇인지 가려내지도 못하며 발이 농사짓는 밭이랑이랑 가본 일도 없으며 백성의 고열만을 빨아먹고 100명씩 때를 지어 화당에 편히 살며 옥식을 배불리 싫도록 먹고 사지를 놀리고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한가롭게 편히 쉬면서 저 세상처럼 잘 살고 있고 국가에 바치는 세납은 무엇으로 하는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가엾은 우리 농부들은 몸이 빗물해졌고 흙 묻은 발로 한 해가 끝나도록 농사에 쪼달리면서 걷어가는 공과금의 독촉을 받는 나머지 우러러 부모를 섬기고 엎드려 자녀를 길러낼 재물도 올려 이어가지 못하여 기한과 궁축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자는 먹을 것이 그 가운데 있고 밭가는 자는 굶주림이 그 중에 있게 되니 편하고 즐거우며 배부르고 따숩게 사는 자와 바쁘고 괴롭게 일해도 굶고 춥게 지나는 자가 이렇게도 거꾸로 뒤집히지고 반대로 되니 이와 같은데 이르렀음에 이것이 가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승도의 안근을 일체로 검하고 안으로는 본 사헌부와 밖으로는 각도 감사가 때없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수사하여 그런 일이 발각되면 그 사주 간사와 같이 재물을 모아서 바치려고 자원한 대소 남부들을 법에 의하여 죄주고 신납한 재물은 관에서 전부 몰수하여 담당한 관리들 중에 이 법을 문구로 알고서 그를 검거 또는 과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주고 파면하게 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아서 인민의 피해를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승부들이 비록 암거회로 먹고 지낸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이 본분으로 먹는 것이니 평상시에 먹고 지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약 되는 것을 금하고 저를 전부 허물어 없애라는 말로 청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이미 그들을 승인으로 삼고서 먹는 것만 버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지평 박추가 아뢰기를 저 승도들이 반드시 안거회를 기다려서 굶어 죽기를 면한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이렇게 와서 청하오리까. 놀고 지나는 무리들이 줄임을 면할 정도로 얻어먹으면 족할 것인데 안거를 칭탁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꿰어서 빼앗아 배불리 먹고 따쓴 옷을 입고 화옥에 피연히 사는가 하면 백성들은 한 해가 끝나도록 부지런히 일해도 기한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안거회에 많은 진수성찬을 차리니 속세의 잔치놀이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속세의 잔치놀이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안거회를 베푸는 것도 역시 금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검약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둔다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놀고 게으른 백성들이 다 중이 되기를 좋아하여 군액이 날로 줄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완성된 법이니 그대로 따라서 잘하면 족할 것이다. 유자들이 다투어 가면서 새 법을 세워달라고 청하는 것을 어찌 하나하나 다 실행하겠는가 하였다. 우행은 조행이 없는 것이고 부국은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자이며 성조는 이시 왕조를 말한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사신이 가지고 온 물건의 무역에 관해 아래다. 사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 심이 많아서 공가에서는 다 무역해 줄 수 없으므로 한승부와 개승부의 부상들에게 사도록 하였으나 아직 기한까지 다 팔지 못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시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 11승 이하의 점화포, 교기, 표피, 인삼, 단목, 백반, 호초 등의 물품으로 무역하도록 독려하게 하고 만약 12승 이상의 점화포와 초서피, 토표피, 옥등, 주옥, 보석 등으로 하려는 것은 엄하게 금지하고 만약 이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죄주도록 하며 또 몰래 금은을 매매하는 자는 육전에 의하여 크게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공가는 호주를 말한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귀맥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경작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귀맥이라는 것이 보리 같으면서도 알이 작고 바람과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있으며 또 메마른 땅에도 잘 되며 황무에도 손상됨이 없습니다. 3월에 파종하면 6월에는 수확하게 되어 광원도의 진부 대화와 함길도의 갑산 등지 백성들이 이것을 잘 길어낸다 합니다. 본부에서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그 품종의 경작하는 기술과 식물로 요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 종자 이음을 받고 와서 전농실을 시켜 시험으로 경종하게 하였더니 37석 8두나 소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쪄 말려서 방앗간에 찧었더니 3두에서 4승 5합의 살이 났는데 밥도 되고 떡도 만들 수 있어 백성들 쓰임새도 모두 적절하다 합니다. 청하건대 각도의 종자를 나누어 보내서 경정토록 해서 민중의 이익이 되도록 지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귀맥이라. 귀맥이 볼인가?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6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이장을 영해군으로 삼고 권제, 이선, 윤중부, 노물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장을 영해군으로 삼고 권제를 동지중추원사에, 이선을 예조 참판에, 윤중부를 동지중추원사에, 노물제와 이인화를 첨지중추원사에, 윤삼산을 사헌부 장령에, 유사윤을 사관은 좌헌납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신관의 무역을 각지에 자원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하게 하다. 여주에서 아래 기를 사신관의 무역 때문에 서울과 개성부의 상인들이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청하권대 경기, 충청, 황해, 강원, 전라, 경상도 등에 사는 사람들로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저 마포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무역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지평 박추가 사신에게 창기를 주는 것, 윤삼산을 개차할 것 등을 아뢰다. 옛날에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를 청구하며 관반이 비밀리 허락하여 주었고 국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사신이 방자하게 제 마음대로 여기를 2-3명씩 끼고 있기에 이르렀고 그 밑에 두목들까지도 다 여기를 주어서 방자하게 엄탕한 짓을 하고 있으니, 신등은 이 소문이 중국에 전파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나라 풍속을 어떻게 여길까 염려됩니다. 또 단목, 백반, 호초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온데 그것도 역시 무역하러 하니 실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윤삼산으로 장령을 삼아싸운데 송나라의 옛일을 보면 집정자의 친척은 언관에 제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삼산은 견판이조사 하연의 처의 오촌 조카이며 집이 이의 허브은 삼산의 오촌 아저씨이며 삼산의 처도 또한 지평 최중겸의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비록 이런 것을 다 상피하라는 법은 없으나 본부에서 정조의 시비를 탄핵할 경우도 있고 또 동료들이 스스로 서로 교찰할 때에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연은 아우 하결이 장령이 되었으되 그 때문에 교찰하기가 어렵다 해서 정조에서 갈아치웠습니다. 청하건대 이 전례에 의하여 삼산의 벼슬을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의논이 정대한 것 같으나 지난날 중국 사신에게 여기를 가만히 주었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옛날에 사신 최진이 함길도 여기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함을 우리나라에서는 영말로 그녀를 불러서 주도록 허가하였다. 또 조정 때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고 여기는 그렇게 아낄 것이 없으니 너희들의 의논은 오할한 것이다. 반목의 품목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교통이 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니 어찌 중국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하여 이것으로 공납하는 책임을 지우겠는가? 이 의논도 역시 오할한 것이다. 또 지금 집정한 대신의 집에 분경을 금하고 상피하도록 하여 그들의 자손과 족친들은 벼슬에 소용되지 못한다는 법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운다는 것도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차 여러 대신들과 의논을 하겠다 하였다. 추가 또 아뢰기를, 승도들이 지난해에는 외암사에서 안구회를 베풀어 크고 작은 남녀들이 잇따라 가고 주악을 엄성 공양이라고 하여 그 방자한 데 이르렀고 또 금년에는 경상과 각도 여러절이 모두 안거회를 베푼다 하오니 지금 곧 이를 금하고 막는 법을 세우지 않으면 그 폐가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비록 별도로 새 법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청하건대 옛날 법전이라도 거듭 밝혀 방사한데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아무리 반복하여 청한다 해도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화문석의 무늬가 왕자와 같아 고치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각도에서 진상한 화문석의 무늬가 왕자와 같으니 이제부터는 이를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해도 찰방 정지다 및 바닷가 백성들이 병기를 지니게 하도록 청하니 허락하다.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 백성들을 모두 대오를 씌어 창, 칼, 활 등의 무기 중에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각기 장기대로 연습하도록 하고 만약 오감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병기를 가지고 다니게 하여
불시의 일에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 알타리들의 성심으로 후대하도록 도질제사 이세영에게 전지하다. 지금 사신의 행차에서 들으니 도망간 알타리들이 성언하기를 전임자인 박질제사는 우리들을 성심으로 후대하였으므로 편안히 생업을 누리도록 살아왔는데 지금 홍질제사는 사람을 시켜 붉은 막대기를 잡고서 우리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서 도망쳐 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말을 믿기는 어렵겠으나 그들이 어찌 말을 만들어 핑계할 사유가 없겠는가. 지금 올라온 알타리들이 사신 앞에 나타나 다 이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일일이 공초를 하였으니 비록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으나 이때를 당하여 이곳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고 공초를 바치는 것은 또한 가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효유하기를 대저 인심이란 평상시에 있어서는 그 실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난리 때를 당하면 그 소위연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범찰이 도망갈 때를 당하여 일찍이 따라가지 않고 예전과 같이 생업에 편히 종사하면서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였으니 이로써 너희들의 나라에 향하는 정성이 종시 변치 아니한 것을 알겠다. 너희들에게 후하게 물건을 주는 것은 너희의 공을 가상히 여기기 때문이니 너희는 마땅히 이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길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같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여 보냈으니 경과 변장들도 모두 나의 이 뜻을 잘 알고서 마땅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알타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서 때때로 효유하여 저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히 여기는 뜻을 알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정성을 굳게 하여 안심하고 농사와 목축을 하게 하여 두 가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붙들어 매는 방책인 것이다. 알타리들이 지금은 비록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서 공초를 바쳤으나 뒤에 범찰과 통마에 도망쳐 간다면 우리나라의 수치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또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경과 변장들은 마땅히 곡진하게 그들을 불쌍히 하는 뜻을 보여서 저들의 마음을 잡아매어 끝까지 옮겨가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또 사신의 말을 들어보니 머물려 살고 있는 알타리 등이 범찰과 밀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조선에서 꼭 잡고 있으므로 감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만약 황제의 성지가 있다면 옮아가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범찰이 이런 사유를 가지고서 중국 조정에 호소하는 이같이 두 가지로 분할된 짓을 하였다. 또 사신이 알타리를 면대하여 정문을 물을 때에 허리가 말하기를 진실로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범찰의 수하인 관적이 곁에서 힐문하기를 너가 앞서 범찰에게 말하기를 만일 황제의 성지만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에는 어찌 또 이곳에 머물러 살겠다고 하느냐 하니 어허리가 대답하기를 너희 말은 진실로 망령되다. 나는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 하였는데 관적도 다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니 이러한 사유를 경과 변장들은 다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신들이 받들고 온 칙서의 사이도 알지 않으면 안 되므로 지금 전사하여 보내니 경은 변장과 같이 이를 자세히 보라 하였다. 해결을 잘하십니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신관에서 단목 백반 등으로 무역하는 일로 우정은 리어 효온 등이 아래다. 단목 백반 호초, 표피, 교기 등은 다 중국과 무역하지 못한다고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이제 사신관에서 모두 무역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것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부모상에 조위하는 것을 법으로 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지금부터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부모상을 당하면 반드시 조위를 행함은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조서강에게
사신을 무난케 하다. 오양이 말하기를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전하의 천세를 축원합니다 하였다. 세존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왕비 동군과 같이 금승대군 이유의 집에 이어하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신과 여러 군들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사신 오양과 왕흠이 청구하는 물품을 만들어 주게 하다. 사신 오양은 향, 당, 채안자 각 일부와 도자기 100부를 청구하고 왕흠은 향, 당, 채안자 일부를 각각 청구함으로 임금이 명하여 공장을 관소에 보내어 만들어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황에 대해 흉년이 들어 구항할 초식과 장을 베풀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에 대해 흉년이 들었으므로 구항할 초식과 장 1,500석을 이미 예비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본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진제장을 설치하고 곡진한 진휴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9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회령의 마구 엄파 막내에게 곡식을 내리도록 함길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회령에 살던 마구 엄파의 아비가 죽었다 하니 부의로 미두 6석을 주게 하고 지금 회령에 살고 있는 지휘 막내가 말하기를 동양북 지방에 농사가 흉작이므로 처자를 데리고 아모카이로 옮겨 가려 한다 하니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게 쌀 4섬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승손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하도록 하다. 오양이 이르기를 내가 잘못된 일이 많은 것 같으니 재상이 허물없이 전하께 잘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하삼도의 백성을 함길도에 이주시키는 방책에 관해 의논할 것을 전지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살던 땅에 편히 살면서 다른 곳에 옮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그러나 함길도에 새로 육진을 설치한 뒤에 구읍에 살던 주민을 점차로 이사하게 하여 그들이 살던 평탄하고 비옥한 토지는 텅 비어 주인 없는 땅이 되었고 또 그 고을에 군액이 감축되어 가니 그곳에 다른 사람을 들이어 살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고려 때에 있었어도 함길도 여흥과 평안도 평양 이북에 풀이무성하여 야인의 사냥하는 곳이 되므로 하도의 인민을 그곳으로 옮겨서 채웠으나 그들의 원망과 고통과 근심은 지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생업에 안착하여 살고 있는 자들은 모두 이사 온 자들의 후예인 것이다. 지금 함길도에 들어간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견고한 가옥에서 그곳의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며 원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니 옛날 고려 때에 이사 갔던 백성들과 비교하면 그 이해가 말할 수 없이 편리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기를 꺼리어 혹 자살하는 자도 있다 하니 그 완악함이 심한 것이다. 앞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 고을 사람들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싫어하거나 괴로워함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서는 세력이 있는 자들인데 지금 먼 곳으로 고향을 떠나는 판에 그들의 마음을 위안하고 기쁘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원망이 그칠 리 없을 것이니 별도로 상전을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삼도에서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호주가 원래 벼슬 한 자이면 벼슬 계좌를 높여주고 관직이 없는 자는 처음으로는 팔품직을 주고 하번 값사의 직에 충당하여 차임하고 만약 사품 이상으로 제수할 자가 있거든 그때마다 계문하여 시행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줌이 좋겠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벼슬이란 명기는 지극히 중한 것이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북도에 입거하는 백성의 수가 수천이나 될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여 주기 위하여 사람의 현부도 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직을 베풀어 주면 자품의 남용인 것이니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 때에 있어서도 양계에 들어가서 살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찌 반드시 벼슬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뒤에 이사를 하게 하였겠습니까? 하물며 평안도는 바로 중국과 국경이 연속된 땅으로 나라의 근저가 되어 안주 이북의 땅은 넓고 인구는 희수하므로 그곳에 주민을 이수하는 일은 장차 아니할 수 없는 일인 것인데 이로써 논한다면 어찌 그들을 다 벼슬을 주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비록 변방에 이사시킬 백성을 모집할 때에 벼슬도 주고 복호도 하는 법이 있다고는 하나 뒷세상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혹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예전에 근거 없는 제도로서 덮어놓고 남상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백성을 이사시켜 변군을 충당하면 고금을 통한 법인데 벼슬을 주면서 백성을 꼬인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체의 부끄러운 일로서 조금씩 나누어 입거한만 못하오니 차차로 옮겨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착 장소를 잃지 않게 하며 처음엔 비록 근심과 탄식이 있을 것이나 끝내는 반드시 생업을 안정시키고 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상 두 가지 정책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0일 MC인 세 번째 기사 각도와 각포 선군의 번상을 매달 16일에 교대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와 각포 선군의 번상은 해도 찰방 정지담의 계주에 의하여 매달 16일에 교대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0일 MCN 네 번째 기사 올량아 만화가 장나오 등이 토산물을 바침으로 벼슬을 제수하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야인에게 붙잡힌 포로의 송환 문제와 윤삼산의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최사강 조화참찬 황보인 승문 제조 권제 김종서 정인지 유계문 김청 안지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야인들이 해마다 변방을 침범함으로 또 성지를 받들어 부수고 그 노역한 인구들은 이제 치규에 의하여 다 돌려보냈으니 우리나라 인구로서 저들에게 끌려간 자도 마땅히 돌려보내주기를 청구해야 되겠다. 지금 사신이 돌아갈 때에 회주문 내용에 이 뜻을 아울러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신계 최사강 황보인 권제 정인지 김청 안지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이만주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나라 인물도 돌려주기를 아울러 청하면 미안한 듯합니다. 뒤에 다시 청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그때 주청하는 것도 그리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유계문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올리는 주본에 같이 기록하여 돌려주기를 성상의 하교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였고 하연과 김종수는 의논하기를 이만주의 임무를 세송하는 것과 우리나라 임무를 돌려주기를 청하는 이는 각각 주문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고하였는데 임금은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대신에게 일을 맡기는 데는 따로 준한 법을 세울 수 없는 것이나 옛날에 정권을 잡은 대신의 친척은 대간에 쓰지 않는 법이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전주의 잘잘못이 있어도 규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이런 법이 있었으며 내가 이 법을 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분경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있는데 또 집정 대신의 자제는 대간에 쓰지 않는 법을 세운다면 대신을 신음하는 뜻에 대하여 오히려 미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임명한 장령 윤삼사는 바로 하연과 이의협의 친척이요 최중겸에게는 사촌 매서가 됩니다. 이는 비록 상피법에는 관계가 없으나 언관이란 동료의 잘못된 일도 서로 탄핵할 경우가 있는 것인데 그가 하연의 친척이 된다면 관리를 잘못 썼을 때 어떻게 탄핵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이의 벼슬을 가르소서 하였다. 이 일은 특히 지금뿐 아니라 후일의 예도 될 것이니 경들을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따로 새 법을 세우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합니다. 더욱이 나라에 이미 상피법이 서 있으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윤산산이 그 직책에 맞지 않는다면 마땅히 갈아치워야 할 것이나 그 직책에 적당한 자는 비록 족친끼리 상피하는 예가 없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참으로 나의 마음에 맞는다 하고
곧 박추를 불러 대신들의 의논한 것을 일러주고서 삼선을 장령벽설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다. 추가 아래기를 집정 대신의 친척을 언관에 임명하면 정부 각조의 잘잘못을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본부에서 일찍이 윤 삼산의 벼슬을 고쳐주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면 삼산이 본부에 출사하는 데나 본부에서 삼산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양편이 다 미안한 것입니다. 또 신등이 그 사람을 주의하기 전부터 윤 삼산이 반드시 장령이 된다는 말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삼산은 장령 임명하는 것은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오니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전조에서 장령을 수기하며 본래 한 사람만 후보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 사람을 갖추어서 나의 낙점을 받는 것이니 어찌 처음부터 아무가 꼭 된다고 기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잘못이다. 얘들은 어찌 그 따위 법에 없는 말을 하느냐 하니 추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비록 모두 상관없으나 본부로서는 관계되는 것이 코옵니다. 삼사는 말을 더듬음으로 앞서 한승부 소윤호 있을 때 송사는 사람들이 병폐로 여겼으니 혹 성상께 말씀을 드리려도 분명히 밝히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임금 말하기를 예적에 한나라 주발이나 장상녀와 주창이 다 말을 잘못하였으나 후세까지 이름이 있었다. 말을 더듬는다고 사람을 버렸다는 말은 예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각품 조사들의 건친과 성묘를 연수로 계산하여 말미를 주도록 하다. 이 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각품 조사들이 건친하는 것과 성묘하는 것에 관하여 이조에서 그 달수를 고쳐라 하여 보니 건친은 만 36개월이 되고 성묘하러 가는 것을 60개월이 되어야 휴가를 허가하는 까닭에 어떤 자는 병이 났다고 하고 어떤 자는 공무로 나갔다가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가 많습니다. 삼가 소기 전에 상고하오니 문무간의 부모가 외지에 있는 자는 3년에 한 번 건친하고 부모가 이미 죽은 자는 5년에 한 번 가서 성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전에 의하여 달수로 계산하지 말고 연수로 계산하여 말미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좌부 승지 김조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토록 하다. 오양이 이르기를 추운 날씨지만 우리는 심히 따숩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국왕전하의 덕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야인에게 위로연을 베풀 때 좌참찬 황보인이 주관하게 예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 본조에서 야인에게 위로연을 베풀어 줄 때는 반드시 의정부 좌참찬 황보인으로 잔치를 주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강석덕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토록 하다. 석덕이 오양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 역사의 감기로 인하여 대인을 청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잔치를 두세 번이나 베풀어 주시었고 세자와 왕자가 또 모두 잔치를 주시었을 뿐더러 날마다 쓰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전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저희들 때문에 조금 더 진념하지 마시고 잘 조리하시어 보증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3일 올해 두 번째 기사.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범찰관과 야인들에게 사흔할지를 의논하다. 황이 신계하연 최사강 황보인 권제 김종서 정인지 유계문 김청 안지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사신 오양이 말하되 범찰관의 야인들이 모두 이 땅에 머물러 살고자 하여 다른 곳으로 옮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사언하여야 합니다 하니 나의 뜻으로는 범찰의 무리가 본디 우리나라 지경에 있는 자들로 그대로 머물러 가지 않은 것이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니 반드시 사언할 것이 무엇이랴. 다만 칙서 내용에 너희 나라가 대대로 예의를 지켜서 충성과 두터운 덕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언한다는 것은 가할 것이다. 앞서 내려오면서 해마다 칙서를 받을 때 그 내용에 포장한 말이 있으면 사언을 하였는가의 여부를 경등히 상고하여 올리라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전부터 그대로 경승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옮겨가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께서 성지를 여러 번 내려서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붙여서 살도록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다만 가지 않고 몰로 있다는 정원을 공초받았다 하여 산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 같습니다 하는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3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윤삼산의 장명교수를 거두기를 청하다. 대간의 임무는 그 관계됨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승려에 이르면 천자도 얼굴을 가리다듬고 일이 정부에 관계되면 재상도 대주에 하는 것입니다. 무릇 대간의 하는 말이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나 임금이 그들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얘기를 길러서 장차 권신의 생겨남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권신이라는 자들은 그 간악한 행동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화의 사람을 대간 자리에 앉혀놓고 엄으로 사수하며 가만히 타일러서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자는 포장하여 올려주고 물리치고자 하는 자는 탄핵하고 배척하게 하여 아부하고 뭉쳐서 당을 만들어 우익이 완성된 뒤에는 강팍하게 날뛰고 제멋대로 놀아나 못할 짓이 없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인종이 이런 패단을 깊이 알고서 이르기를 재상이 대간을 제 마음대로 쓰게 되면 재상의 과신은 말할 것이 없다고 하고 조서로 지금부터 재상은 대신을 추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참으로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위에 계시어 나라 안의 강기가 바로 쓰고 사유가 선양되니 권친이 당을 부식하려는 패단은 근심할 것이 없겠으나 어찌 반드시 뒷날에도 이런 패가 없으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장령 윤삼사는 겸 이족 판서 하연의 인당 친족으로 한 집안 같이 좋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앞서 삼산이 장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비방의 소리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지만 장령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사람의 말과 같다면 삼산이 장령으로 제수된 것은 성상의 열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후보자를 올려서 낙점을 받았다 하는 하연이 어찌 법례를 넘어서 삼산을 청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후보자 세 사람의 망에 오르게 된 것이 하연이의 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벼슬은 하연이 준 것이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아주 분명합니다. 삼산이 하연의 덕을 입고서 장차 이를 갚으려고 다른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감히 대간의 자리에 앉아서 하연의 잘못된 일을 논하겠습니까? 또 신등은 벌써 삼산이 대신에 아부하여 벼슬을 제수받게 된 일로서 두 번이나 천총을 번거로이 하였으니 어리로 보아도 삼산과 같은 자에게 정사를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삼산에게 임명한 장령벼슬을 도로 거두시어 훗날 권귀한 신하들의 당을 부식하려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이것을 의정부에 내려보내 의논하게 하였다. 승려는 임금이 타는 수레로 곧 천자애를 말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부성직 성봉조에게 명하여 사신을 무난하게 하다. 오양이 이르기를 국왕전하의 덕이 깊고 큰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전하의 기후가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니 봉조가 말하기를 조금 나으십니다. 전하께서는 대인의 어저께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안심하고 조리하십니다. 하니 양이 이르길 참으로 기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한길도에 입거시킨 사람이 도망하면 조사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각고울에 입거시킨 사람 중에 도망한 자는 그곳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숨긴 자는 그 가족을 입거시키며 조사하여 찾지 못한 자는 다른 부강한 집으로서 충당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정갑손 이의협 등이 윤산삼의 일로 상수안에 핵실하도록 형주에 이르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대성 정갑손 지비 이의흠 지평 최준경 박추 등이 상서로 윤산산이 장령벼슬을 예점하였다고 논하였으니 그 내용을 핵실하여 아래라 하였으니 대개 정부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최부가 관직을 교체하기를 청하다. 신은 부제로서 다행히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사와 벼슬이 숭품에 이르렀사오나 돌아보건대 털것만한 도움도 없이 항상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하였음을 부끄럽게 여기어 왔사옵니다. 그러나 신이 늙은 몸으로 전선의 직임을 맡게 되었으되 천용한 자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지금 사무부에서 윤삼산의 일을 가지고 추청하여 왔사온데 이것은 하연의 죄뿐만이 아니고 신의 죄이오니 신의 관직을 교체하시기를 바라비옵니다고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하연이 윤삼삼의 일로 파직을 청하다. 하연이 상언하기를 서경 홍범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이라야 복을 내릴 수 있고 위를 쓸 수 있다 하였는데 위복이 아래로 옮겨가서 신하가 권세를 잡는 것을 즉 권신이라고 하노니 쇠세의 일입니다. 앞서 벼슬을 제수할 적에 이조에서 망령되게 이르기를 윤삼산의 사람 되면 성품이 본래 순근하여 사심이 없고 학문에 근실하여 의리의 뜻을 알며 평소에 엄당한 행실이 없으며 한승 소윤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별로 혼우하다거나 결단하지 못한 책망을 받은 일이 없을 뿐더러 매양 상등의 포장을 받고 지냈으므로 여러 인원이 다같이 산망에 참열되었다가 이내 낙점을 받았다고 하옵는데 지금 사무부에서 논하기를 삼사는 그 관직에 적당하지 못하고 또 소신의 오촌벌 되는 인척 조카이므로 사정을 써서 이 벼슬에 제수된 것이라고 하여 신을 권신으로 지목하면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므로 신과 이조의 여러 신하가 다같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겠으나 그들의 말에 권신으로서 당을 부식한다는 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삼산을 당으로 만들어 우익을 삼고자 신이 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이옵니까? 저기에 있는 크고 작은 대신들은 다 신등이 전하께 추천하여 성상께서 그 벼슬을 주신 것이니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신의 당으로 우익이 된단 말입니까? 또 삼사는 신의 처족이고 정갑손, 이의협 등은 다 신의 본족입니다. 그런데 어찌 처족인 삼산을 대신으로 삼은 뒤에야 당을 부식시키고 우익으로 만들어 일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또 만약 족친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탄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삼산은 갑손관은 6총관이고 의협관은 5총관이며 중겸관은 4총관으로 모두 근족이 되는데도 동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를 심하게 배척하며 이르기를 윤삼산이 어찌 감히 대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연의 잘잘못을 논할 수 있는가 하면 역시 모순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원의 공사라는 것은 비록 부자간이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오촌 숙모부인 저에게 와서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촌탁하는 때문입니다. 대저 치평한 세상으로 군주의 덕이 소명한데 권신이 어찌 있겠습니까? 혹 고귀하고 세력이 대단하여 권력을 잡아보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월같이 밝으신 성상의 눈을 어찌 가리우고 덮겠습니까? 신은 저력 같은 쓸모없는 제목으로 하나의 미천한 신하이오나 성상을 밝으심을 만나서 분수에 넘치는 무거운 소임을 받고 정사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임무를 전선하여 오면서 오랫동안 어진 사람의 진로로 막았을 것이므로 오직 이를 두렵게 여기고 허물을 싣고자 하는데 여가가 없거늘 하물며 당을 부식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마음이 아파 통곡하여 보아도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이내를 다스림을 크게 넓히시고 신을 물러가 몸을 보존하는 뜻을 어여삐 여기시와 신의 벼슬을 거두셔서 어진 사람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5권 세종 24년 1월 1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에게 농우를 어허리에게 사주도록 명하다. 관에서
농무 한 마리를 사서 집이 어허리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알타리 동가 시파 등 사민과 올량하 몰하내 등 2인이 사직하다.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건정문에서 조의를 받았다. 알타리 동가 시파 등 세 사람과 올량하 몰하내 등 두 사람의 반열에 따라서 사직하는 임금이 가시파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너가 호의를 가지고 와서 조의하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하니 가시파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기를 소인에게 상사를 후히 내리시니 진심으로 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위가 죽어 마음이 습불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위가 죽었다니 나도 놀랍구나 하였다. 가시파가 또 아뢰기를 구주 올적합 등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우리와 하친하지 아니하니 장차 너희 사명들을 사로잡아 가리라 하였기로 지는 지금 국가의 말씀을 듣고서 화친을 맺으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 임금은 곧 어소로 돌아갔다. 가시파와 어허리, 오사합 등 세 사람 모두 범찰에서 난 자들인데 이때 가시파가 그 사위 어건네를 데리고 내조하였다가 어건네가 죽으니 시체를 불에 태워서 뼈만 주워 가지고 갔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승손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다. 오양이 말하기를 특히 전하의 덕을 입어 전날과 같이 잘 있습니다. 또 전하의 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므로 승손이 대답하기를 그늘에는 조금 나으십니다. 고 하였다. 양이 말하기를 내가 서번에서 해소약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감노라 하는 것으로 내 그 약을 먹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하루라도 여기에 더 머물면 사관에서 접대하는 비용이 심히 많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무역하는 것을 속히 끝마치시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 나쁜 놈들 말도 가져오는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여효온이 사원부 관리를 사역하지 말도록 청하다. 사관은 우정은 여효온이 아뢰기를 지금 형조에 명하여 사원부 관리를 사역하라 하시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언관들의 말하는 것을 반드시 주역하게 한다면 장차 언로가 맡길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윤삼사는 일찍이 광망한 소행이 있어 대간의 관원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무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풍문으로 들리는 일이라도 대신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사익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미치는 폐해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윤삼산이 장령에 임명할 만하다는 말을 하연히 주의할 때에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허물이 되겠는가 하였다. 효온이 다시 아뢰기를 대가는 군주의 과실이라도 오히려 규관할 수 있거든. 대신의 잘잘못을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한 일이나 후일의 언로가 이로부터 맡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된 자는 누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한몫만 하여도 그 몸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직책을 다하려고 힘써서 굳게 간하고서 말지 아니하다가 파출에 이르는 자도 옛날에 많이 있었다. 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비록 대간들이 마땅히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매양 너그러이 받아주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언료의 패를 중히 여겨 대신들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사역하지 아니한다면 그 패단은 더욱 클 것이니 이것은 불가불 사역하여야 한다. 나는 이미 그 경중을 다 비교해 보았다 하였다. 세종시로 95권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여효온과 이휘에게 간직을 제수하다. 여효온을 사관은 저하정언으로 이휘를 우정언으로 임명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5번째 기사. 알타리의 동가 시파가 구주 올즈캅과 화친하고자 함을 이 세형에게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이 세형에게 전지하기를 알타리 집이 동가 시파가 아뢰기를 구주의 올즈캅 등이 이르기를 만약 너가 나와 화친하지 아니하면 장차 너희 형제를 사로잡아 가겠다고 협박하니 기국에서 허가해 주시면 저들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내가 황보인과 김종서를 불러서 의논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지난해에 또 울온이 우리나라에 청하기를 저의 동류인 올량합을 모아서 한 곳에 살고자 합니다고 하였으나 그때의 사신들의 의논이 어떤 이는 좋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신은 허니하기를 오랑캐란 흩어져 살면 힘이 분산되어 통합이 안 되므로 아무런 사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만약 한 곳에 모여 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모여 살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마소서라고 하여 그 의논이 가라앉게 되었다. 그 뒤에 범찰이 구주 올즈캅과 화친하고자 하여 도울론을 시켜서 오가면서 말을 통하고 또 화해할 때에 입을 갑주를 달라고 청하여 왔습니다. 도울론은 범찰의 말을 듣고서 화친케 하려 하였으나 신은 도울론과 비밀리 그들이 우호를 맺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을 알리어 이를 저지하였고 또 범찰이 청하는 갑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알타리가 올즈캅이나 올량합 등과 화친하여 세력이 강해지면 변경에 이롭지 못할 것이므로 급급히 예방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범찰이 도망쳐가서 알타리의 세력이 약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사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니 올즈캅과 화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시파 등에게 말하기를 구주 올즈캅은 이미 우리나라에 기순하였으니 어찌 너희들을 해롭게 하겠는가. 만약 의심과 두려움이 있거든 우리 지경에 가까운 곳에 옮겨 살면 그들의 침핍은 근심할 것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황보이는 말하기를 신의 의사는 종서의 의논과 같습니다. 허나 첨가에 말씀드리면 알타리로 옮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구주 올즈캅이 중도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아 사역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감히 못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만약 화친을 한다면 알타리들에게 도망갈 마음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시세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가시파 등이 화친할 뜻을 다시 경에게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구주 올즈캅이 이미 우리나라에 기순하여 늘 왕래하고 있으며 또 너희들은 우리 땅에 많이 모여 살고 있으니 그들이 어찌 너희들을 해치겠는가. 어쩌다가 그들이 너희를 해롭게 한다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터이니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여 강박하게 청하여 오는 것을 또 이쪽에서 너무 막는다면 도리어 틈이 생길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고 적당히 헤아려서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이나하를 설득하여 고기를 먹게 하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이나를 기복하여 천지중추원사에 제수하고 경을 위하여 도짐으로 삼아 고기 먹기를 권하여 보내니 이나가 만약 그곳에 갔어도 고기를 먹지 않거든 경은 일제히 마땅히 이를 먹도록 권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5군 세종 24년 1월 17일 김용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수비에 관해 도채찰사 우참천 이숙지가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도채찰사 우참천 이숙지가 평안도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연변의 민가를 철수시켜 산국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 그 중에 노약한 남녀 및 소와 말은 업성에 들이어 보호하게 하고 추나추동 4절에 걸쳐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신이 도질제사 이징옥과 같이 의논하여 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맑아서도 또한 기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저기 훤히 바라볼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민가를 철거하지 말고서 농사 때에는 전처럼 돌아가 살면서 남편은 밭을 가고 아내는 점심을 가져다 먹이어 때를 맞춰 생업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또 신이 정령현을 전죽동과 방산 두 곳에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옮김이 좋을까를 살펴보니 전죽동은 토지가 메말라서 업을 설치하는 데 적당하지 못하나 방산은 토지가 비옥하고 주민들도 번성하여 상하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적당하여 업을 설치함에 마땅하므로 신이 방산에 이미 성을 쌓기 위하여 4,100척의 성터를 정했습니다. 또 구령을 삭주에 이속시키는 편부에 대해서는 삭주로 옮김이 마땅하오니 이미 삭주부를 소삭주에 옮기고 삭주부사가 군병을 거느리고 구령을 방어하도록 하였사오니 우구령은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삭주에 속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또 무창군의 보산 가사동과 여염루의 훈두 추파 함으로 유피 우예와 자승군의 지령계와 강계부의 여둔 봉후대의 이산군의 도을한과 벽동군의 아이 소파아 대파아와 창성군의 두걸리와 의주의 앙림과 전죽동 수구 보진장 등 19처에는 만호를 더 설치하여 전에 설치한 조명관 서해 고산리 산양회 벽단 창주 청수 등 7처의 만호와 같이 그곳에 적을 방어하게 하고 또 자승군사는 허공교에서 강계제제사는 만포에서 이산군사는 앙토리에서 무창여연 벽동 창성 의주와 지금 업을 옮긴 정령현은 등의 수령들은 각 본읍에서 적을 방어하여 무창에서 의주까지의 36곳에 진장을 배치하여 농민을 수하게 하고 만약 적변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서로 달려와 구원해주는 것으로 항식을 삼을 것입니다. 또 석보를 축조하는 데는 석보마다 만호를 시켜서 지키도록 하면 아주 적실하고 완전할 것이나 석보의 좌우에 행성을 쌓지 아니하면 석보 안의 인민들이 발가리할 때를 당하여 적변이 두려워서 늦게 나가고 일찍 돌아오게 되어 패농하고서 살지 못하는 패단이 생길 것이며 남도의 군마가 연속해서 강변에 징취되어 늘어서는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쥐도둑 같은 놈들이 엿보다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주민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것임이 옛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행성의 역사가 석보보다는 크다고 하나 먼저 요해철을 따라 싸우면 성내에 사는 인민들과 노예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말과 소도 들판에 마음대로 방목하여 잘 자라고 번성할 것이니 진실로 좋은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천리장성은 실로 완성하기가 어려우며 가력 완성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지키겠는가 하기도 하나 지금 이 행성은 그 길이가 천리까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백성들이 사는 요외처만을 가려서 축조하는 것이니 오직 충청도 이북의 군인들만을 사역한다 하더라도 거의 7, 8년이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또 연대와 봉화를 설치하여 적변을 후방하게 하고 수령들이나 신구 만호들을 36처의 편비장들과 아울러 별이나 바둑돌처럼 배열하여 맡은 바를 지키게 하면 성을 수호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니 먼저 행성을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성 바깥 지역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그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무인지경이 될 것이니 청하건대 하삼도 처치사와 만호들이 여러 성을 수탐하는 예의에 의하여 도저제사 및 각구자의 만호와 각진의 편장들이 수시로 군주를 거느리고 순행하며 홍나무도 베고 풀도 깎아서 항상 성 밖의 지역을 수비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이것을 병조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 숙지에 아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